자, 벌써 9월이 됐네요. 일단 일간별 운세를 보기 전에 이번 올 6월은 한 해를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임묘진의 입장은 을사를 만났을 때 어땠을까? 자기 사주에서 일시에 있으면 개인적인 문제로 보시면 되고, 연월에 있으면 직업적인 문제라든지 대외적인 문제, 사회적인 분위기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임묘진 입장에서 이 사화라는 건 다음 계절이잖아요. 이건 봄이고 이건 여름이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간 거란 말이에요. 발전된 문명이야. 근데 천간에 올라와 있는 을목은 나랑 같은 종족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랑 같은 레벨이었는데 우리 동네 살던 애였는데 제가 더 빨리 치고 나갔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일본이 빨리 개항을 해서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던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하고 뭐 같은 학교 나왔는데 누구는 뭐 어디 갔다더라. 남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종족이었어.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반짝반짝하게 나타난 거예요. 빨간 스포츠카 타고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싸가지가 없어졌어. 되게 해맑아졌어. 들뜨게 만든단 말이에요. 목생화하게 만들잖아요. 왠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만드니까 주변에서 또 이렇게 뭐라고 닥달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을 거야. 아, 쟤는 저렇게 됐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막 이런 식의 말들도 많이 들었을 수 있고, 아, 나도 발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고, 그래서 더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오미 같은 경우는 을사를 보면 을목이란 목은 이전 계절이잖아요. 이전 계절이 천간에 올라왔고 사화는 내 계절을 만난 거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과거의 기억이나 인연, 경험을 토대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토대로 다시 시작해보자. 리셋하는 거죠. 일시에 있으면 뭐 재혼일 수도 있고 연월에 있으면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생판 모르던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던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시작해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베이스로 깔려 있었다. 신유술 같으면 천간의 을목은 반대편의 기운이잖아요. 반대편의 기운은 결각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각값. 그리고 지지사화는 바로 이전 계절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예상 가능한 상태에서 하던 것을 이어서 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던 것을 버전업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하던 걸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서 이어서 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신입장 다르고 유입장 다르고 술입장이 다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을 기운의 입장에서는 일사년이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해자축이면 뭐겠어요? 해자축이면 해자축의 입장에서는 을사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글을 거는 게 되죠. 일단 정지. 잠깐 멈춰봐. 왜 이렇게 해맑아? 정지시키는 거죠. 천간의 을목도 생소한 거고 지지의 사화는 반대 계절이란 말이에요. 천간의 을목은 다음 계절이나 돼야 구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해도 될까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대 계절은 결과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될까 싶은 건데 과연 이걸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싶은 건데 그러니까 왜 만화책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소년 만화 같은 데 보면 우연히 주먹 한번 뻗었는데 혹시 나 강할지도 그런 한 장면 같은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 건데
결과를 본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은 건데 생소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잘 해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가미해 보았고요. 그럼 이제 월운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은 정축월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갑진년에 개유월이 있었어요. 9월이었는데 갑진년 개유월이 나비 효과 같은 그런 한 달이었거든요. 정축월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개유월에 있었던 사건이 발단이 돼서 정축월에 일어났던 건데 근데 인식하기가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정축월에 그렇게 을사년이 시작이 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무슨 이렇게 간지들이 자린고비 같아. 자린고비 다 보세요. 다 이게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간당간당해. 간당간당 굴비 매달아 놓고 천장 한번 쳐다보고 간장 찍어 먹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뜨거워 죽겠는데 임계수 딸랑 떠 있지. 신유술인데 가불목 딸랑 떠 있지. 천간의 글자가 가장 약할 때 다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다름이 아니라 요 글자들이 올 때 요거 문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무기토 뜰 때 토 약한 사람들이 문제됨. 금 약한 사람들이 경신금 뜰 때 문제됨. 임계수 뜰 때 수 약한 사람들이 문제됨. 가불목 뜰 때 목 약한 사람들이 문제됨. 병화도 질대 돼서 뜨잖아요. 정해월도 그렇고. 이때도 화가 약한 사람들이 문제됨. 반대로 얘기하면 희망을 가져라? 아, 이게 진짜 그 뜻이 맞나? 천정에 매달아 놓은 그 굴비를 보면서 희망을 진짜 가져야 되는 거 맞나? 가져야 되는 거 맞겠죠? 그죠? 자, 2, 3월 같은 경우는 무기토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 영역을 다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토가 약한 사람들은 쉽지 않았을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다 이렇게 자리 잡고 막 그러는데 꼭 그때 무슨 일이 생겨. 무재성 체험을 한 거예요. 저는 뭐 정제격인데요. 저는 뭐 편제격인데요. 아, 그런 거 상관없고 토가 약한 사람들이 올해는 무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6, 7월은 뭐예요? 6, 7월 같은 경우는 수가 약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올해 수가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무인성 체험. 아닌데요. 저는 뭐 인다자인데요. 아, 그런 거 상관없고 올해 수가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는 짓이 무인성처럼 군다니까요. 진짜 아무리 뭐 인성이 많고 자시고 관인소통이 잘 돼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무인성같이 굴어. 무인성같이. 수 약한 사람들은 올해 그게 극명하게 나타난 게 6, 7월이었다. 무인성의 특징, 뭐 무재성의 특징 이런 거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는 대충 알고 계시죠? 뭐 꼭 무인성이라고 해서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또 무재성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 중에서 안 좋은 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무인성 당장에 뭐 해결 안 보면 어떻게 안 될 것 같이 내일은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구는 거 그런 모습을 보였다든지 뭐 하여튼 그러면 내년은 뭐겠어요? 말 나온 김에 내년은 병 5년이잖아요. 병 5년. 그럼 뭐겠어요? 목이 없는 사람들이 무인성 체험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금이 없는 사람들이 무재성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약하다는 건 뭐겠어요? 결과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장점도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를 범위를 벗어난 결과값을 얻기도 해요.
평소 같았으면 생각해보지 못할 영역을 넘보기도 하고 이전에는 생각 못해봤던 그런 영역으로 이탈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새치기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재성이라는 자신의 영역을 내 영역이 없는 거니까 없다는 게 이 무라는 게 귀칼에서 무이치로가 그런 의미잖아요. 무한의 무잖아요. 무한의 무. 없을 무가 아니라 무한의 무재성이잖아요. 무한의 무재성. 그러니까 무인성도 인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무한의 인성이잖아요. 무한의 인성.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역을 이탈할 수 있다.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또 얘기하다 보니까 한참 샜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한번 끊고 일간별 운세는 다음 시간에 올려야 될 것 같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은 어때요? 건조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고 속이 비어가는 중이죠. 하루하루 늙어가는 중이다. 글자만 푸른색이지 파릇파릇하지가 않잖아요. 생기를 잃다. 아, 이제 나도 다 늙었나 보다. 목이 목답지 못한 거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허리가 내리면 겨울이 다가온다는 소리잖아요. 나도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쓸쓸한 마음이 들어오겠죠. 쓸쓸해. 대신에 성가물이 있잖아요. 이 경신금이 열매도 되거든요. 온 양분을 쏟아서 열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과도 있지만 쓸쓸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병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내년을 생각하겠죠. 지금은 이렇게 춥고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지금은 춥고 늙어가고 다 죽어가지만 내년에 생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죠. 천간의 글자들을 너무 의인화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간목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다 죽어가는 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글자들을 조합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을목 같은 경우도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건초돔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을목이라고 했다가 아니다. 이거 다 건초돔이다. 된소리가 이미 내렸잖아요. 벌써 말라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건초더미가 된 을목도 있을 거고 아직 살아있는 을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얼어 죽고 말라 죽게 생겼는데 힘들어도 일은 해야 되고 억지로 나갔다가 탈진되는 상황. 된소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을목 입장에서는 버티고 있으려면 기토가 필요하고 천간에 이렇게 금이 있다면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6월 같은 경우는 이 무토가 병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무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병이 많은데 자, 원래는 무토가 비가 오게 되면 수기를 머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죠. 흘려보내서 기토는 습해지고 무토는 그 고고함을 유지하는 거죠. 무토가 산으로서 형체를 유지하려면 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토가 메마른 6월이 되면 이렇게 웅덩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비가 와도 원래는 고이지 않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추분이 지나면서부터는 고이기 시작해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단 무토의 습이 고이기 시작하게 되면 기토가 너무 메말라져요. 내려와야 되는데 황폐화되죠. 수가 흘러내려오지 않아서 기토는 황폐화되고 임수 역시 무토에 갇히는 거잖아요. 수는 자유롭게 흘러가야 되는데 무토에 갇혀버리잖아요. 수가 갇히면 어떻게 돼요? 똥물이 되죠. 똥물. 탁해진단 말이에요. 수의 문제는 탁하게 된다는 것.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6월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서럽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기토가 조해지고
무토가 습해진다. 무토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무기토 입장에서는 가불목이 사람들인데 여자분이라면 남자잖아요. 관이잖아요. 관. 사람들 아니면 남자와의 인연이 되는데 다 말라가잖아요. 완전히 메말르잖아. 나이 든 남자와의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이 막 병들어가. 원래는 열정적이고 아이 같고 꿈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죠. 대신에 나의 식상이 살벌해져. 지금 찬바람 불면은 여름 한참 더웠다가 시원한 바람 좀 불면 반갑잖아요. 반가운데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가불목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가올 미래가 겨울밖에 없잖아요. 이제 아 좋은 때 다 갔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따뜻한 기운으로서 이 금의 기운을 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무토에 이 수기운이 갇혀 있는데 무토 입장에서는 부탁을 잘 안 하다가 뭐 하나 부탁했는데 흔쾌히 안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생각했는데 왜 그동안은 그냥 흘려 보내줬으니까 양보했으니까 그동안은 양보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양보를 했으면 내가 정말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 얘기를 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현타가 오는 거죠. 쌍막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일 수 있고요. 자, 병정화 입장에서는 정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원래 정화 같은 경우는 금극목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목들이 어땠어요? 파릇파릇했잖아요. 목생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벽갑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불이 안 붙어. 바람 불면 연기만 나고 불은 붙지 않고 그러니까 소음만 무성하고 되는 일은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금극목을 한다는 게 말려야 된다는 거야. 말려야 돼. 불이 잘 붙게 말려야 돼. 근데 지금 상황은 이 목들이 바짝 말라 있잖아요. 살짝만 건드려도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정화가 살짝만 건드려도 불이 확 붙게 생겼어. 그냥 이미 뭐 거의 다 된 밥인 것처럼. 정화 입장에서는 을목이 편인이니까 안 팔리던 문서, 주식 이런 것들이 팔릴 수가 있겠죠. 지금 너무 간절한 입장이에요. 을목 입장에서는 경신금이 무섭기 때문에 희망 같은 거잖아요. 손에 닿을 수 있는 희망. 병화는 먼 미래의 희망 같은 건데 내년을 바라볼 수 있게 생각하는 미래의 희망 같은 건데 정화는 당장 필요한 구원자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근데 병화 입장에서는 내 할 일을 다 한 거죠.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면 제가 일부러 선글라스 낀 그림을 찾아왔는데 올 한 해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거야. 병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매까지 다 이렇게 한 마당에 나는 이미 할 거 다 했고 놀러 갈 생각, 놀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놀러 갈 생각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 근데 이 놀 생각만 한다고 남들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가불목이 있잖아요. 가불목이 있으면은 알아준다니까요. 왜냐면 올 한 해만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농사 또 져야 되잖아.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오세요. 지금부터 중요해지는 거는 수죠. 너무 메마른 상황이 되니까 이 수기가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무토 갖고서 안 놔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보기에는 다른 글자들이 보기에는 무토 사정이 괜찮아 보일 수 있거든요. 야, 너 정도 상황이면은 괜찮아.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너 정도면은 상황이 괜찮은 건데 배부른 소리하고 앉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각자 십성이 다르죠. 목일간 입장에서는 무토가 재성이니까 재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것이고, 기토가 볼 때는 겁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경신금이 볼 때는 인성이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근데 무토 입장은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그럴 수 있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자, 경신금 입장을 볼까요? 경신금 입장에서는 사실 내 할 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서리 내릴 때 돼서 서리가 내리는 거고, 찬바람 불 때 돼서 찬바람 부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중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압박감을 갖는 거야. 아직 겨울이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얼어붙는 거고, 목 입장에서는 난 그냥 바람 불고 먼지바람 날리는 거죠. 먼지바람 그냥 돌아다녔을 뿐인데 사람들이 너무 중압감을 느껴.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도 난 예전처럼 돌아다녔을 뿐인데 사람들이 한기를 느껴. 너무 힘들어해. 일진이 된 거죠. 일진. 얘네들이 일진이야. 갑자기 금이 일진 됐어. 냉기를 발산하는 거죠. 냉기 발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반대 입장에서 얘네들은 금생수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금생수를 해주기를 원해. 금생수를 해서 이렇게 메말라 있는 환경에 촉촉해지기를 원하는데, 얘네 입장인 거죠. 나 금생수 했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현장의 상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금 입장에서는. 나는 금생수 했다고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배고프면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잖아. 빵 사 먹으면 되잖아. 없으면은 배달 시켜 먹으면 되잖아. 뭐 그런 얘기하는 거. 그리고 상황이 변했으면 상황이 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일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상황이나 이런 인식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경신금 입장에서는. 우리 그때 여름에 약속한 거 있잖아. 왜 안 지켜? 뭐 그런 거 있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남자친구랑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어. 여름에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뭐 팔이 부러졌다거나 막 뭐가 상황이 되게 안 좋아. 근데도 막 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지키냐고. 왜 약속한 거 안 지키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약속은 약속이니까. 금 입장에서 인성은 무토잖아요. 그깟 롯데월드도 못 가 내가 이러는 거야. 나는 서럽지. 무토는 서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실은 허허벌판인데 그걸 안 지켜? 이러는 거죠. 재성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재라는 현실은 이렇게 메말라 가는데, 임수 입장이라면 나는 얘 때문에 망한 거야. 무토 얘 때문에. 내 원래 목표는 저기 기토를 지나서 저기 먼 바다까지 가는 게 내 목표였어. 가는 길에 이 목도 만나고, 수 입장에서는 목이 식상이잖아요. 이 식상도 만나고 금의 바람을 타서 생을 받아서 더 먼 곳까지 가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여기에 갇혀버렸어. 억울하겠죠. 임수 입장에서도. 여기서 나는 그냥 갇혀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수가 된다고 해서 자꾸 이제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모사 부린다고 하거든요. 모사 부린다. 깨를 부린다. 정당하지 못한 야근 깨로 일을 꾸민다. 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금생수 해주길 바랐는데 금극목을 해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용돈 달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꿀밤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추석에 애들은 용돈 받고 싶어서 똘망똘망 쳐다보는데 꿀밤 때려. 너희 엄마한테 용돈 줬다? 이러면서 나한테는 꿀밤 줘. 옛날에 보면 그런 어른들이 있었어. 나한테는 꿀밤만 주고. 자, 기토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은둔자가 될 수가 있죠. 은둔자. 원래 습해야 되는데 너무 건조해져서 이렇게 건초더미만 이렇게 굴러다니고,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 진짜 무쓸모가 된 것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자, 아까 가불목 같은 경우는 병정화가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을 기약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기토 같은 경우는 병정화가 있으면 더 메말라 버려. 기토 입장에서는 병정화가 인성이 되지만 당장 어떻게 활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활용이 안 돼. 6월에 그렇다는 거예요. 6월의 환경에서 보면 당장에 뭐 어쩔 거야. 이 가불목도 다 말라 죽게 생겼는데, 병정화보다는 소토하는 게 필요하는 거죠. 소토. 갑목으로 목이라도 하나 든든하게 있어야, 이 나무가 뿌리 박고 있어야 미래를 기약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황폐하지만 내년에 또 열매가 이렇게 달릴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설명이 길었는데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은 점차 메말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병정화로 보호해야 되고요. 을목 같은 경우도 천간에 금이 투관이 되어 있다면 정화가 필요하고, 자신의 마음을 유지하려면 기토와 개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고, 병화 같은 경우는 눌러갈 생각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나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되고, 그리고 임수가 있다면 나를 대신할 교대자가 나타난다. 무토가 있으면 나의 그 공로나 업적을 보존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화는 습한 녹이 건조가 되어서 잘 흐르는 형태가 된다. 그동안 될 듯 말 듯한 일들이 성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무토는 습해지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모멸감을 견디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기토는 지나치게 건조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되고요. 경금, 신금은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냉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임계수 같은 경우는 내가 두루 널리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지만 어느 한 곳에 갇혀 있게 되거나, 그러니까 임계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적인 일에 빠져들게 되는 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널리 쓰일 수 있는 임수와 계수가 적인 관계에 얽매여서 한 곳에 묶여 있을 수 있다. 계수도 무게합되면은 지금 모든 글자들이 임계수를 필요로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은 행방불명되는 사람들,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간 글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